안녕하십니까, 오토미노입니다.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희 사무실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비과세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데, 사실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개념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념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저희가 이제 지금 보면 입주권 거래를 하다 보니까 입주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권, 입주권 들어가면 조금 약간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그 간단한 개념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세금은 세무사한테 확인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냥 요렇게 되면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개괄적인 거 뭐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된다라고 했는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세무사한테 확인을 받으시고 요렇게 진행이 된다 하는 정도로만 오늘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비과세가 뭐가 비과세가 되죠? 보통 저희 주택 보면 양도소득세가 결국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어디서 다룬다? 소득세법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소득세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거예요. 자, 소득세법 시행령에 보면 1세대 1주택의 특례라고 해서 해당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1, 2, 3 법칙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1, 2, 3냐? 보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1년, 2년, 3년 이 세 가지 규정을 얘기를 드릴 거예요. 1년은 뭐냐?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다른 주택을 사야 돼요. 만약에 1년, 2년에 다른 주택 샀다 어떻게 돼요?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매입한다.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라. 근데 여기 2년 이상 보유한다는 얘기 없어요. 네, 이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요건 소득세법에 본문의 문의 내용이 있고요. 다음, 신규주택을 매입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라. 여기 보면 신규주택을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결론은 뭐예요?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매입을 해야 되고, 기존 주택은 어떻게 된다?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신규주택을 산다면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 저희 그 사무실에도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을 산 다음에 3년 이내에 팔아야지 하다가 최근에 좀 부동산이 안 좋았잖아요. 요 3년 이내에 못 팔아서 비과세가 깨진다고 걱정하시면서 그렇게 빨리 팔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3년 규정에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경기가 좋을 때는 뭐 금방 나가겠지만 안 좋을 때는 또 어려울 수 있으니 이럴 때는 비과세, 내가 비과세를 포기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내가 가격을 좀 더 내려서 파는 게 나은 건지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비과세의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이 비과세가 저희가 보통 보면 비과세를 기존 주택이 있는 사람이 이거를 또 주택을 살 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주택이 아니고 분양권이나 입주권이라면 이때는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분양권, 입주권, 통틀어서 그냥 입주권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입주권을 비과세로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에 주택이 있었는데, 이게 재개발이 돼요. 관리처분이 딱 돼서 입주권이 생겼어요. 입주권 전환이 됐죠. 자, 이 사람은 기존 주택을 사서 2년 이상이 경과했어요. 그래서 이미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 거예요. 만족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나중에 이제 팔아요. 당연히 뭐 1가구 1주택이니까 상관없겠죠. 비과세가 돼요. 그런데 내가 주택을 취득하고 이게 재개발이 들어갔네요. 재개발이 들어갔는데 요 재개발 들어가고 내가 입주권이 바뀌었는데 다른 주택을 사요. 뭐 당연히 1, 2, 3 규칙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주택을 사고 그 다음에 산 다음에 3년 이내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기존 주택이 있고 여기 입주권인데 산 다음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면 또 아까 얘기했던 1, 2, 3 규칙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해서 입주권은 이렇게 하면 비과세가 돼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원주민이라고 하죠. 기존 주민들이 있을 때 이렇게 진행을 하면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입주권 말고 분양권도 똑같은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승계조합원일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승계조합원이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기존에 주택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있어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입주권을 취득해야 돼요. 아까 1, 2, 3 가잖아요. 그리고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거주를 당연히 해야겠죠. 당연히 하겠죠. 왜냐면 입주권 취득하고 3년 이내에 또 기존 주택을 양도할 테니까. 그러면 이거는 1, 2, 3에서 가능해져요. 문제는 내가 기존 주택을 하고 입주권을 취득을 했는데 얘가 3년 이내에 입주를 하면 되는데 근데 공사가 3년 이내에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경우 많아요. 그러면 3년이 경과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난 3년 이내에 집 팔고 집이 없는 상태에서 집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요거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행령에 요런 부분들이 있어요. 3년이 경과하고 그리고 집이 지어지지 않으면 아파트가 완공이 되기 전후 2년, 전에 2년도 되고 후에 2년도 돼요. 그러면 완공된 전후에 2년 이내에 이걸 판다면 그러면 비과세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규정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사실 세금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보고 여기서 뭐 2년 이내에 뭐 어쩌고 하니까 이게 해당이 되나 하긴 하는데 요거는 좀 세무사한테 확인하셔야 되고요. 근데 다만 요거는 확인한 바로는 분명히 2년 전후에 2년이면 요게 비과세가 된다라고 확인은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확인하시고 세무사한테 꼭 더 근거 규정이 궁금하시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마찬가지로 입주권도 이렇지만 분양권도 똑같아요. 요것도 만약에 3년 이내에 지어지지 않는다면 준공 후 전후 2년.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아파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파시는 분 계시긴 하겠지만 만약 미리 팔았는데 아파트 준공이 그 다음에 2년 후에 돼버리면 그러면 또 이 규정이 깨지잖아요. 그럼 보통은 준공하고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파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뭐 그거는 어차피 또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다만 규정은 그렇다. 아파트 준공 전후 2년 신규 주택 준공 전후 2년에 요거를 매매하시면 그러면 비과세 유권을 만족한다. 문제는 뭐가 있냐? 신규 주택이 준공이 되고 이거 팔고 난 다음에 2년 이내 신규 주택에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입주를 하는데 어떻게 입주를 하느냐? 세대 전원이 입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만큼?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런 규정은 아는데 거꾸로 요 규정을 몰라서 이거에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도 같이 준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개 보면 원조합원이 만약에 승계조합원은 뭐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2년이 경과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원조합원도 당연히 문제 없겠죠. 그런데 원래 있던 조합원이 사업이 시작이 되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가야 했는데 내가 그때 집을 사면 어떡해? 나는 여기 다 계속 살고 싶어. 그런데 나가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대체주택을 내가 하나를 사요. 이걸 산 다음에 내가 팔면 이 사업이 나는 어쩔 수 없이 집을 샀다가 파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체 주택을 취득했다가 다시 팔 때도 이걸 비과세 해주는 기준이 있어요. 똑같이 어떤 거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게 전월세로만 꼭 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주택을 사도 된다는 거죠. 대체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대체주택을 언제 파느냐? 아파트가 그러니까 신규 주택이 준공이 된 다음에 전후 2년 아까 그 승계조합원하고 또 비슷하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전후 2년 안에 이걸 팔면 그러면 대체주택도 그래 너가 일부러 이거를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투기 뭐 이런 거 아니고 너도 네가 살기 위해서 이 집에 계속 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던 것이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비과세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대체 취득으로도 가능하다. 여기서 또 조건 똑같이 아까 뭐가 있었다 그랬죠?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신축주택의 세대 전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똑같이 적용이 된다. 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요거 나중에 보면 사실은 이제 요게 그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투기의 목적이 아니고 정상적인 어떤 주택을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이 부분을 사실은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용하신다 하더라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가시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세금 폭탄을 맞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감안하셔서 요 규정 잘 지켜주시고 사실은 요거 이제 규정 이거 말고도 내가 1가구 1주택이냐라고 하는 가구 기준 뭐 이런 거는 또 다른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또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니 꼭 유념하셔서
하셔서 세금 꼭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규정을 잘만 사용하시면 아마도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되시지만 내용을 잘 모르실 경우에는 반대로 커다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이 규정 꼭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